안녕하세요. 골드키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지한 선생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사주에 목이 없습니다. 네네. 목이 없으면 목이 없는 그 당사자의 특징이 있어요. 자기 물론 태어난 날에 따라 조금은 다르지만 네. 계획을 잘 못 세운다거나 예. 미래에 대해서 좀 이렇게 난 몰라 이러든지 흔히 말하면 우리 설계도면이라고 하죠. 네네네네. 설계도면을 잘 못 만드는 경향이 있어요. 계획서를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니까. 네네네. 그랬을 때 그 동쪽에 네. 나무와 관련된 물건을 배치하셔도 되고 네네. 뭐 예를 들어서 나무 책상, 식물 네. 이런 것도 다 해당이 되겠죠. 식물을 키우면 자꾸 죽는데. 네. 네네. 그러면 또 이제 나는 죽어서 안 되겠다라고 한다면 네네. 나무는 모든 것을 키워내거든요. 네네. 그 뭔가를 키우는 애완동물을 키우는 장소로 네. 활용을 하셔도 돼요. 나무가 자라듯이 네네네. 애완동물도 이렇게 자란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네네네. 그래서 한 가지는 아닙니다. 네. 방금 말씀드린 건 오행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네. 예를 들어서 이제 북쪽이 그러면 나는 없다. 네. 물이 없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랬을 때 북쪽 공간을 뭐 어항을 둔다라든가 실내 간이 분수대 같은 것도 있어요. 네네. 이제 그런 걸 둔다든가 네. 물 관련한 수에 관련된 오행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 배치를 하시면 부족한 오행을 공간적으로 채워주는 네. 그런 작용력이 또 있게 되는 거죠. 뭐 갑자기 보통 이 사주를 보다 보면 네. 사주에 다른 분들이 이제 상담을 다른 곳에서 하시고 오셔서 제 사주에는 수가 부족한데 그러면은 그쪽에서 물을 많이 먹으라고 하는데 네. 그런 질문을 하실 때 좀 제일 황당합니다. 아니 물을 많이 먹는다고 그렇죠. 이게 부족한 수가 채워지는 게 아닌데. 네네. 그래서 기존에 이제 사주상에 네네. 부족하거나 특히 이제 부족한 오행을 가지고 많이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네. 저희는 이제 풍수적인 관점에서 풍수적인 관점. 이렇게 예. 비교를 해보면 네. 물을 많이 마셔라. 물이 없으니까 맥주를 많이 마셔라. 네. 이런 것들도 있기는 한데 그건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막연하기는 하죠. 네. 막연하기도 하고 물을 너무 많이 먹게 되면 또 좀 곤란한 일도 생기게 되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네. 조금 효율적인 네. 공간, 풍수라는 공간을 활용해서 본다면 그 공간에 오행과 관련된 행위, 물건 이런 그런 것들을 배치해 주시면 보충작용이 일어나죠. 이게 네. 개운에 도움이 된다. 이 그렇죠. 말씀이시네요. 네네. 첫째는 이제 오행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네. 그 다음에는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사주의 전문용어로 육친이라고 그러죠. 비견급제, 식신상관 이렇듯이 네. 그 육친에 관련된 내용으로서 또 이렇게 하는 건데 네네. 사주 전문용어로는 그걸 육친에 따른 격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네네. 네, 그래서 육친으로 표시가 되거든요. 오행을 네네네. 육친으로 표시를 합니다. 네. 육친으로 표시를 하면 거기에 따른 육친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또 없는 육친도 있을 겁니다. 네, 맞습니다. 없는 육친에 해당하는 이벤트를 또 만드시면 되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비견급제가 없습니다. 그게 목이기도 하고 비견급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 목에 대한 건 앞에 말씀을 드렸어요. 네네. 자, 비견급제는 육친적인 상징으로 얘기를 하면 실행력입니다. 실행력. 예. 네네. 실행력이고 그러면 이걸 어떤 식으로 풀어가야 되느냐? 네. 어떻게 푸시겠어요? 네, 좀 막연합니다. 막연하죠. 네네. 예. 그러면 자, 우리가 행동으로 한번 저희는 이제 풍수 전문 채널이니까 네. 행동으로 한번 풀어보면 네. 자, 비견급제는 실행력입니다. 실행력. 예. 큰 카테고리로 10개의 육친이 있지만 네. 행동력이 제일 센 게 비견급제입니다. 예. 일단 주먹부터 나가기 때문에.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라는 예, 것도 예. 있고 말보다 행동. 네, 말보다 행동이라서. 예.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들면 네. 자, 학생이 공부를 합니다. 네. 근데 사주에 비견급제라는 게 없어요. 네네. 비견급제가 없으면 엄두를 안 내요. 공부를 하라 그러면. 예. 엄두를 안 낼 때 네. 자, 이때 책상이 있습니다. 네. 책상이 있으면 이제 엄두를 안 낸다고 말씀을 네, 드렸죠. 네, 네. 그러면 가게 만들어주면 되거든요. 그렇죠. 이 친구 머리에는 어떠냐면 일단은 이해는 되는데 갈 용기가 없어. 사주사 나올 때 그런 그렇죠. 경우 참 많습니다. 예. 네네. 분명히 알아요. 얘기를 해보면 다 알아요. 네네네. 근데 실행력이 약해요. 네네. 그럴 때는 자, 책상이 있으면 네. 학생에게 조건을 제시하는 겁니다. 30분 혹은 30분도 잊지 못하겠다. 네. 10분만이라도 거기서 네. 시간을 보내라. 그러면 10분 뒤에 5분은 휴식. 그러면서 시간을 조금씩 늘려가는 거죠. 네네네네. 이런 식으로 시간을 활용해서 그 공간을 확보하는 경우도 있고 네.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인성이 없다. 네. 인성, 뭐 인수나 편인이 없다. 네. 이런 육친이 없다고 했을 때는 참을성이 없습니다. 예. 참을성이 예, 없고 맞습니다. 흔히 말하는 지구력이 떨어집니다. 네. 그랬을 경우에 의자 앉혀놓으면 또 벌떡벌떡 일어나거든요. 예. 그랬을 때 의자를 빼버리는 겁니다. 아, 그럼 서서. 네, 그렇죠. 아, 요즘 학교에 그런 그렇죠. 네, 뒷좌석에 그런 책상을 몇 개 놔둔다라는 맞습니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 예. 그래서 의자를 빼버리면 네. 자세는 벌써 돼 있잖아요. 예. 인내성 없이 돼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조건을 맞춰주면 공부는 하는 것이거든요. 아, 예, 예. 그렇게 이끌어 가셔도 되고 네. 또 한 가지 팁을 드리면 비경급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친구를 하나 더 불러와 가지고 네. 앉혀서 공부를 시키는 겁니다. 아, 친구를 소환을 해. 네, 그렇죠. 예. 아, 그렇게 해서 같이 네. 독자적인 공부보다 실행력이 약하니까 혼자는 잘 안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하나를 더 데리고 와서 같이 앉혀 놓는 거죠. 네. 그렇게 실행을 해도 되고 친구가 없는 경우는 친구 데려올 친구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바타를 하나 만들어서 아, 아바타. 인형을 하나 만들어서 아. 같이 공부를 시키면 됩니다. 아, 인형을 예. 공부 인형이라고 하죠. 아, 고민 인형처럼 예. 공부 인형을 하나. 그렇죠. 아, 네. 좋은 겁니다. 그래서 같이 이렇게 공부를 시키면 예. 이 친구가 왠지 나는 혼자가 아니야. 네, 그래서 안정을 갖는 경우가 있죠. 예, 예. 자, 세 번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흔히들 말하는 사주의 조우라고 하는데 이 사주가 과연 차가우냐, 더우냐, 네. 습기가 많느냐, 네. 건조하느냐. 네. 이제 이런 구조들을 사주가 각각 가지고 있거든요. 네, 네. 이건 이제 그 사람이 태어난 계절을 알면 알 수가 있죠, 대체로. 그렇죠. 자, 네. 그러면 이걸 풍수적으로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느냐? 저희들도 보면 일반 가정에 보면 공부하는 방의 위치는 일정하죠. 그렇지만 그 방에 혹은 그 집의 온도는 일정하지 않습니다. 아, 예. 예를 들어서 학생의 방이 남쪽이다. 특히 여름 같으면 열을 엄청 받아 있는 아, 예. 상태죠. 좀 덥습니다. 예. 집안에서 공부하는 자리는 고정. 그랬을 때 이 친구가 만약 여름에 태어났다. 여름에 태어났으면 아무도 시원한 걸 좋아하죠. 북쪽으로. 온도가 낮은 곳. 네, 온도가. 꼭 낮죠. 집에서만이 아니더라도 네네네. 집도 관계는 없습니다. 네. 북쪽에 만약 시원한 공부를 할 수 있는 장소가 있다면 네. 하다못해 왜 그거 있잖아요. 요즘 보시면은 그 수면 텐트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네. 공부하면 공부 텐트가 됩니다. 조금 큰 걸로. 예, 예. 그래서 이제 환경을 시원하게 만들어주는 위치에 가서 공부를 하게 하는 네네네. 일종의 그 지역을 활용한 사주의 온도를 맞춰주는 아, 예, 예. 그렇게 해주시면 또 하나의 작용, 입체적인 작용이 되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보통 사람들은 언급하지 않는 네. 사주 팔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주 팔자면 8개 글자 중에 네. 이 사주를 살려주는 글자가 천간지지로 딱 하나가 나올 수가 있어요. 모든 사주를 살펴보면 네. 그 글자가 하나 나올 수가 있습니다. 네네네. 그랬을 때 그 글자를 활용해서 풍수적으로 조절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네. 예를 들어 저희가 이제 이렇게 예제를 든 사주 같은 경우에 네네. 이 사주 같은 경우는 네. 어떤 글자가 제일 이 사주를 살려주고 기운을 북돋아 주느냐라고 하면 네. 첫째, 네. 태양. 네, 태양. 태양은 이 사주의 주인공이 나무로 태어났거든요. 네네네. 태양이 오면 상당히 이 친구는 열매를 맺으려고 합니다. 네네네. 나무의 어떤 본성이 있기 때문에. 네. 열매는 뭘까요? 현실에서 결과입니다. 결과, 네네네. 네. 뭔가 결과를 내려고 하는 게 있고, 네. 그 다음에 또 이제 불에는 원래 사주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제 그 정의라고 하는 불이 있는데, 네. 이제 그런 글자가 만약 오게 되면 마치 이런 풍경을 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길을 가는데 네. 석양에 해가 뉘엿뉘엿 넘어갑니다. 네네네. 숲을 사이로 큰 나무 사이로 이렇게 태양이 걸려 있는 경우도 있고, 네. 태양이 그때는 흰 색깔이 아닙니다. 붉은색이죠. 붉은색입니다. 네네. 보기가 참 좋습니다. 그런 모습일 때 또 이 사주가 굉장히 아름다워 보이거든요. 네네. 환경적으로 글자를 가지고 맞춰준다면 방금 말씀드린 그런 글자의 네네. 상징성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글자에 맞는 예를 들어서 그림도 괜찮을 거고, 그림. 그림도 괜찮고, 조명을 활용해도 괜찮고, 그렇게 세팅을 해주면 이 사주에 운이 좋든 나쁘든 물론 영향은 받습니다. 네네.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린 한 30%를 채워줄 수는 있어요. 그래서 네. 그 길을 유도해 주는 것이죠. 네네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건 이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이런 예. 방법론적인 것들을 네네네. 깨끗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네네. 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태자면 흔히 말하는 10년 작용하는 대운 네. 요거를 감안을 해가지고 어떤 글자를 더 첨가하면 좋은가,
오행적으로 어떻게 더 조절을 해주면 좋은가. 네. 풍수적인 관점에서 사주를 가지고 네. 유기적으로 결합해서 개운할 수 있는 평균 30점. 네네. 뭐 그 이상도 될 수는 있습니다. 네. 사람에 따라서. 그렇지만 평균 30점. 여기에 대해서는 확실히 올려드릴 수 있다는 거. 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오늘 생각보다 좋은 꿀팁이 굉장히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 하이 클래스의 내용입니다. 네네. 이게 뭐 다른 데서는 좀 없는 네. 정말 이 고급진 내용들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네. 또 다음 시간에 또 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